네, 추미애 당대표의 속죄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10차 최고위원회를 속죄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회의를 속죄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열심히 일을 해주신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님, 어제도 심야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결국 국회 정상화는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주신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당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의 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특검 자체가 정쟁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인터넷 민주주의 여론을 바로잡는 것, 제도 개선이 특검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포털을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터넷 댓글 조작 미꾸라지 중에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박사모를 통해서 네이버 등에 여론 조작을 하라 지시했다는 그런 것이 어제도 어느 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수많은 미꾸라지 중에 다 빼놓고 드루킹 하나를 잡아놓고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야당의 속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인 여론 조작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철퇴를 가하고 건전한 민주주의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질에 벗어난 청개구리식 협상안을 가지고 와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고 여당이 특검에 조건을 건다 하는 식으로 탓을 돌리면서 아직도 목리를 부리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임을 표현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쟁거리로 부풀려서 이를 악용하고 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정을 혼란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매크로 기법을 이용한 광범위한 정권 홍보를 펼쳤다 하는 것이 기사에서도 보입니다.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서 정부가 홍보업체를 동원해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보수 정권하에 저질러진 이런 광범위한 매크로 범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런 본질은 외면한 채 오로지 드루킹의 바지가랭이만 잡고 무모한 정쟁의 늪으로 국정을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수많은 민생 법안, 추경안 비준안 처리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회의를 열어보지 못한 잔인한 4월 국회에 이어 최악의 5월 국회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당은 대선 이후 1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외면하고 정쟁국회, 방탄국회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건 없는 특검이 아니라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한 때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소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승리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은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1년 전 이게 나라냐? 라며 비판을 받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잃어버린 9년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께 보여드린 성과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는 조건 속에 출범했지만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답게 적폐청산과 사회대 개혁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를 벗어던지고 민주직 리더십으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혼돈과 혼란으로 불투명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제체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재벌의 갑질은 더 이상 특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뜻깊은 성과는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외교 안보 상황 속에 출범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태, 북미 간에 끝없이 오갔던 말폭탄, 사드 배치로 끊어진 한중 관계 등 신냉전 시대라 불리웠던 동북아를 생각할 때 지난 1년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위기의 한반도는 평화의 한반도가 되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세계 외교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였고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 대화에 큰 동력을 만들었고 마침내 11년 만에 남북의 만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평화의 대세이자 역사인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하나 되어 감동했던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개최될 한중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미,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한반도를 굳건히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 덕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큰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 국민을 위한 정부, 나라다운 나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민의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분위기를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미소부터 짓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1년 든든하게 당청 관계를 잘 이끌어주신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문재인 정부 1년, 정부 여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년 전 촛불 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조속하게 메꾸기 위해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가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릴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7.4%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는 취임 직후 81.6%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취임 직후와 1년 후의 지지율이 같은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1년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자 평가가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첫 단추를 깨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달 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 안보 긴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기적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대화 기조를 놓치지 않았고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 4강 외교 복원 등 주변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결실로 평화의 제전을 천명했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부터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판문점 선언까지 한반도의 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고 종전과 평화체제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한반도의 가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당당한 주체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서 지난 1년간 갑질 근절 등 불공정 적폐 청산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재벌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척결,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해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불공정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 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금융권 채용 비리 근절 등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현실화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시장 안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부름과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이 아파하는 민생 현장에 가까이 찾아가 아픔을 나누고 광화문 1번가 국민 청원 게시판처럼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왔습니다. 5.18 기념식, 제주 4.3 추념식에서 야만과 왜곡의 세월을 견딘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국가의 기본을 다시 일깨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온 국회의 책임자인 여당 원내대표로서 보람있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길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제 첫돌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께서 큰 응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뜻을 늘 엄중하게 받들며 민생과 민주주의 한 길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39시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온 힘을 쏟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몽리로 끝내 국회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두 야당의 민생 국회 거부는 명백한 국회 파탄이며 민생 파탄입니다. 아울러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위기 지역의 노동자와 청년들의 기대마저 처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국민의 애환과 고충은 어디 여당만의 몫입니까? 야당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닙니까?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녹을 먹는 공당이 어떻게 국민의 애타는 절규를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당은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마저 파행시킬 수 없기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어찌했습니까? 김성태 대표는 절충안 만들자고 해놓고 돌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특검만 수용하면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하겠다고 해서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특검을 수용했더니 추경과 민생 법안은 뒤로 한 채 특검만 먼저 처리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또한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자유한국당 이중대를 다시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의 천병으로서 톡톡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특검 주장은 지방정쟁용, 대선 불복용 특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재보궐,
남북 정상회담 결의문 채택, 정부조직법, 민생법안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불씨를 꺼트리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수도 없는 태엽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안은 대선 불복 특검, 지방선거용 정쟁 특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송법 역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어제 특검과 추경의 동시처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리일자 재조정,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 명시는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내일 모레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원내 지도부로 넘겨서 차분히 협상하라는 양보안을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당으로서 오로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특검 수용이라는 통 큰 양보에서 한 발 더 물러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당의 결단뿐입니다. 제가 제시한 7대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과 별개의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국회가 벌써 해결해 주었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전반기를 끝내는 국회에서 꼭 해결하자고 하는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그 법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법, 중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화물 노동자 처우 개선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법. 이 법들이 안 되겠으면 왜 안 되겠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 임기가 39시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우리의 대승적 양보안을 받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민생 국회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민생 파탄으로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관 최고위원회 발언을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촛불 민심이었고 우리 청년들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촛불 민심과 청년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청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달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벌써 한 달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었던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이전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이들은 여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비단 청년 일자리 추경뿐만 아니라 산적한 민생 현안을 비롯해서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싹이 트고 있는 한반도 평화, 불과 1년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헌까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숨은 주역이었던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문제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관심 밖에 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생과 청년의 내일, 한반도의 평화는 모두 외면한 채 오로지 정쟁을 통한 지지 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낡은 정치 공세에만 집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지난 1년 전과 같이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이 앞장서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당원들과 더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